실업. 실업 테마는 어떤 시험인지를 막론하고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형임금을 초과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L, W 평면에서 이제 두 개의 곡선이 있죠. LD 곡선과 LS 곡선이 있을 때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달성되면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비자발적 실업. 둘 사이의 그 수평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올라간대요. 이게 올라가면 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죠.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번 실업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노는 게 좋죠. 자발적 실업 기간을 증가시킨다. 자연스럽습니다. 3 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적인 실업을 감소시킨다. 가능하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게 Y를 늘리게 되는데요. 영원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에는 다시 잠재 생산량으로 돌아가니까요. 경기가 약간 활성화되는 단기 기간 동안 실업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4 번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은 경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이게 틀렸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됐다는 게 한 번 도입되면 바뀌지 않아요. 요즘에 그 식당 같은 데서 많아졌죠? 테이블 치우는 것도 로보트가 하고 배달하는 것도 로보트가 하잖아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산업 구조 바뀌어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답은 4 번이고요. 5번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촉진하는 정책. 아주 자연스럽게 둘을 잘 붙여 준다라면 이제 직업을 옮기면서 탐색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하는 이 마찰적 실업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 번입니다. 각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1,000,000 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매 기간 동안의 실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숫자가 470,000,000 명이라고 하네요.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숫자는 이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구직을 했는데 그게 단위를 생략할게요. 470,000,000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업률이 바뀌지 않으려면 요 470,000,000이 얘하고도 같아야 돼. 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곱하기 실직률, 양자가 일치할 때 실업률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숫자가 47, 양자가 똑같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꺼낼 수가 있고요. 자, 취업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 실직률, S를 말하죠. 0.05 입니다. 각국의 실업률을 물어봤는데 각국의 실업률은 L분의 U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U 더하기 2분의 U잖아요. 따라서 그 현재 얼마나 취업자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지만 구하시면 충분하죠. 제가 이쪽에서 문제풀이의 툴은 이렇게 드립니다. 경제활동 인구까지 고려를 하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이 안에서 이제 취업자 그다음에 실업자. 이제 취업자는 E, 실업자는 U. 실업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취업자 숫자하고 실업자 숫자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S 곱하기 2는 47 인데 S는 0.05 예요. 0.05 곱하기 2. 그러니까 즉시 여기에서 현재 취업자 숫자를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 분의 1 넘어가면 8, 94, 940. 940이 바로 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1000 인데 940 이니까 여기는 60 이죠. 요거 이제 분수로 표현한 6%가 바로 실업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유형 자체를 이렇게 표로 계속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0.8 이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2 라고 하자.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은, 이거 연습 한 번만 해 볼까요? 실업률은 L분의 U입니다. U 더하기 L분의 U라고 하죠. 실업률이 바뀌지 않으면 취업자 곱하기 실직률은 구직률 곱하기 실업자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L이 아니지 2죠, 2.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2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죠. S분의 F 곱하기 U. 따라서 이 수식은 U 더하기 S분의 FU 분의 U가 되고요. 그래서 S 더하기 F분의 S. 암기해야죠. 요거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정말 빨리 풀거든요. 구직률이 0.8, 실직률이 0.2. 따라서 실업률은 소문자입니다. 실업률은 실직률이 0.2, 구직률은 0.8분의 0.2. 따라서 1분의 0.2, 이제 20%가 되는 것입니다. 0.2. 따라서 정답을 4 번으로 엄청나게 빨리 찾아야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할 것. A국에서 실업률이 6%일 때 실업자가 60만 명이라면 취업자 수는 얼마인가? 금방 풀어요. 이 틀에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실업률이 60%인데 이제 실업자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실업률이 6%인데 6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원은 1000이죠. 1000. 그럼 이쪽은 940. 정답은 2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틀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이고 실업률이 10%일 때 고용률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숫자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여기가 생산 가능 인구 전체 크기고요. 여기 작은 박스가 L이고 여기가 취업자, 이쪽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면 가상의 숫자를 설정하시면 돼요. 전체 P를 1000으로 잡자. 1000으로 잡으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P분의 L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400명, 여기는 600명. 실업률이 10%니까요. 여기는 60, 540. 그러니까 전체가 1000이라고 가정할 때 그중에 540명이 취업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용률은 54, 0.54죠. 그래서 5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찾아요. 박스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1250만 명, 비경제 활동 인구 250만 명, 취업자 900만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로 문제를 풀자. 전체 인구는 1250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250이니까요. 경제 활동 인구는 100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자가 900입니다. 취업자가 900이면 여기는 남은 100이겠죠.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이 뭐야 4대 1 입니까? 그래서 80%, 80%. 그리고 실업률은 10%죠. 요 비율이니까 10%. 그럼 답은 나왔고요. 고용률은 1250, 경제활동,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숫자인 900을 의미하니까요. 정리하면 0.72가 나오겠죠. 0.72.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고용 통계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E, U, 전체가 L, 전체가 P,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1번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가 됐어요. 실망 실업자가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실망 실업자가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분의 E는 똑같고요. 2번 부모님의 농장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시간을 일하고 있네요. 무급이라도 주당 15시간 시간 일하면 취업자라고 합니다. 회사에 취업을 했네요. 자, 여기 계신 분이 다른 직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 고용률 바뀌지 않습니다. 3번 주당 10시간 시간 일하던 몇 시간인가 1시간 시간 이상만 일해도요. 비정규직 근로자 유급인 경우에는 1시간 시간만 일해도 이제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에서 3 으로 바뀐 거니까 취업자가 된 것이죠. 4번 전업주부. 전업주부는 원래 비경제 활동 인구였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우리가 NL이라고 표현하죠. 주당 10시간 시간 마트에서 일하는 경우, 자 그럼 여기 계신 분이 여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고용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정답은 4 번이 되는 거죠.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보험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업보험제도가 강화가 되었다면 노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자연 실업률이 높아져야겠죠. 그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벌써 1 번으로 나와 있고요. 2번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5천, 5천. 비경제 활동 인구는 2천. 그럼 경제 활동 인구는 3천. 취업자는 2,880. 이쪽은 120 명입니까? 따라서 실업률은 3천 분의 120, 1,000 분의 40, 0.04. 따라서 4% 정확히 맞습니다. 3번 구조적 실업의 주 원인은 임금 경직성이며, 임금 경직성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적 임금 때문에 발생한다.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조적인 실업은 산업에서 제도 등에 의해서 변경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정책 또는 기업의 행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경제 구조, 이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4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이게 실망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 인구, 이제 실업, 이 작은 숫자고 큰 숫자잖아요. 실망 실업자의 경우는 이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줄고 얘도 줄어요. 근데 줄어드는 비율만 따지면 작은 쪽에서 줄어드는 비율이 더 많고 큰 쪽이 작기 때문에 실업률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망 실업자가 늘면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죠. 정답은 1 번입니다. 실업률과 총생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릅니다. 자, 오쿤의 법칙은 실제 실업률과 실제 GDP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것입니다. 개혁은 말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죠. 니은 고용의 유연성이 증가했어요. 유연성이 증가한다면 경기가 바뀌었을 때 그만두는 사람이 많겠죠. 실업률의 변화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단기적으로 경기적 실업이 증가하면 순간적으로 증가한 거죠. 실제 GDP가 잠재 GDP 이하로 하락한다. 경기적 실업이 증가한다. 실업이 증가하면 실제로 Y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쿤의 법칙 그 자체를 문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요. 리을 오쿤에 따르면 경기적 실업이 증가하면 총생산 갭이 증가한다. 침체 갭이라고 하죠. 침체 갭이 증가한다는 건 Y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디귿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디귿까지, 네,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 번인 것이죠. 그래서 오쿤의 법칙의 수식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쿤의 법칙을 말로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